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캔입니다. 오늘은 4월 18일 목요일이고요. 저는 운동을 다녀왔고, 운동 다녀온 다음에 미지탑, 원래 제가 미지 셋업으로 해가지고 튜브탑이랑 스커트랑 스카프 이렇게 세 가지 구성으로 도안을 1월 달에 냈었는데, 왠지 스커트 없이 탑이랑 스카프만 있는 구성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해야지 미루다가 이게 정말 얼마 손이 안 가고 금방 하는 건데, 제가 계속 고민하던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발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레벌리 도아니티, 그리고 카카오 채널, 뉴캔의 카카오 채널에서 미지 탑이랑 스카프랑 두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는 도안을 8,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게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그러고 어제 요거 소매 캡소매 하나 끝냈어요. 보여드리고 싶은데, 엄청 꼬깃꼬깃하네요. 요렇게 엄청 조그만한 캡소매를 만들었고요. 요게 입으면 조금 더 귀여운데 지금은 조금 웃겨 보이네요. 편물이 구겨져 있기도 하고, 제가 살짝 입어봤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기 이거를 입고 그 위에 나시 탑을 레이어드해서 입고 밑에 스커트를 입고 니삭스에 부츠를 같이 신어주면 엄청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빨리 완성해야지 하고서 지금 엄청 얼마 안 남아가지고 열심히 뜨고 있습니다. 요게 근데 뜨면서 엄청 녹록지는 않아가지고 도안을 새로 만들기에는 아직까진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서 오밀조밀해서 구매해온 죽음과 삶으로 다시 뜨면서 조금 더 뜨기 쉽게 만들어줄 생각이고요. 제가 운전을 어제 처음 도로를 나갔어요. 주행 교육이, 어제가 도로가 처음이 아니구나. 제가 사당에서 운전면허 학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사당이 거기가 교통의 요충지여가지고 되게 차가 밀리는 악명 높은 그런 도로인데, 처음 교육을 3번을 받게 돼요. 2시간씩 주행 교육을 3번을 받는데, 처음에는 과천 쪽으로 빠져서 좀 한가한 도로에 가서 주행 연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도 제가 10년 전에 했을 때도 주행 첫날까지는 되게 잘한다 칭찬을 받고 괜찮았는데, 그 두 번째 도로에 나갔을 때부터 제가 되게 패닉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어제 처음으로 그 사당역 막히는 그 코스 도는 곳으로 갔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할만해가지고 제가 그러고 이제 이 동네에서 산 지도 되게 오래됐잖아요. 제가 전에 집에 있을 때 처음 그 도로 면허를 따러 갔었고, 그때 못 땄고, 그러고 지금 이사를 좀 해서 그 전 집이랑 지금 집이랑 거리가 좀 가깝기는 한데 여기가 조금 더 사당이랑 가까운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훨씬 사당에 익숙해요. 여기 근처 지리를 조금 더 알게 되고 그러고 나니까 괜찮더라고요. 길도 익숙하고 그러니까 할만하길래 어제 수업 다 끝나고 이제 차를 몰고 학원으로 돌아가잖아요. 학원 딱 도착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뭐가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이런 거를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잘할 것 같다, 이런 부분 없었냐고 여쭤봤는데 선생님께서 그냥 요대로만 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마음의 짐이 많이 놓였습니다. 근데 교육이 한 번에 2시간씩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다른 학과 교육이나 기능 교육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이 50분 수업에 10분 쉬는 시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시에 수업이 시작이면 이제 5시까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 쉬는 시간 10분은 그냥 가서 쉬라고 4시 50분에 끝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 운전하는 거는
중간에 쉬지 않고 이어서 연속으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3시 반에 시작하면 1시간 40분을 타고 5시 10분에 끝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운전을 1시간 40분을 연달아서 하는 게 생각보다 엄청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갔다 와서 별로 안 피곤하다 생각하면서 그 이불 빨래 돌리고 어제 또 뭐 했지? 뭔가 작업을 할 게 있었는데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요것도 소매를 한 짝을 요거 소매 한쪽을 어제 끝냈어요. 그러고 나서 어제 또 새로 코를 잡아가지고 오늘, 내일 내로 요거를 완성을 시키고 싶은데 막 하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제가 졸릴 시간이 아닌데 근데 제가 커피도 마셨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녹차를 타서 마셨거든요. 그렇게 해도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저는 운전이 그렇게 피곤한 건지 잘 체감을 못하고 있다가 애기들이 신나게 놀고 자기 피곤한 줄 모르고 막 칭얼거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피곤하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인지를 못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러고 제가 바늘을 하나 사봤어요. 요거 타쿠미 줄바늘인데 타쿠미 바늘이 진짜 좋다고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거든요. 이거 율리 언니도 최애 바늘 중 하나라고 했었고 근데 이게 줄바늘이 좋다고 해가지고 또 댓글에도 한 분이 타쿠미 줄바늘이 좋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60cm가 있었으면 60cm를 구매하고 싶었는데 40하고 80 뭐 이런 식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활용이 많을 것 같은 40cm 줄바늘로 타쿠미 바늘을 구매를 했고 이게 일본식 코스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뭐 1.5mm, 1.8mm, 2.1mm 뭐 맞나? 2.4mm, 2.8mm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3mm는 딱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올라가가지고 미국식 코수랑 맞는 바늘을 사려면 4.5로 올라갔어야 했는데 제가 요즘에 4.5 바늘도 꽤 쓰거든요.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래도 3mm 바늘은 아무리 있어도 모자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3mm 바늘로 구매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걸로 뉴 캐스톤을 하고 싶었는데 얘가 정말 너무 고지가 코앞이라서 얘를 너무 끝내고 싶은 거 있죠? 그래서 원래 계획으로는 이거를 뜯어가지고 캐스톤을 하고 좀 떠보면서 느낌을 보려고 했는데 강아지를 내보내준 김에 3mm 바늘로 캐스톤을 하고 싶은 실을 가져왔어요. 이거는 바늘 이야기에서 구매한 울 실인데 이게 울 백인데 슈퍼파인 메리노 백인가 그랬을 거예요. 전에 네이비색을 쓰고 너무 만족도가 높았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같은 실을 다른 컬러로 구매를 했고요. 요거 4합 3.5mm로 작업을 했었는데 추러스를 떴었는데 꽤 톡톡했거든요. 4mm로 떴었나? 아무튼 꽤 톡톡한 느낌이 들었어서 요거 2합으로 3mm 작업해도 충분히 가볍고 좋을 것 같아가지고 2합 3mm를 잡고 에어 카디건, 곧 출시할 에어 카디건 토요일에 출시할 거거든요. 그거를 라운드 버전도 하나 만들고 싶어가지고 라운드 버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그냥 뜯어서 캐스톤을 할까요? 요게 포장이 굉장히 단단해가지고 어디로, 제가 지금 손톱이 별로 없거든요. 어디로 이 틈새를 파고들어서 뜯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제가 오늘은 노출 고정하는 거를 까먹었는데 엄청 진한 거를 입고 있지 않아서 그런지 화면의 빛이 별로 울렁울렁 거리지 않네요. 다행히도. 네, 40cm 줄바늘 요거 구매했고요. 좀 진한 색은 물들 수도 있을 것 같은, 너무 진한 색은
사용하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40cm가 생각보다 굉장히 짧네요, 요거. 쓸 수 있는 그 범용성이 역시 60cm가 제일 좋긴 좋아요. 저는 주로 60cm를 사용을 하는데 거두절미하고 한번 코를 잡아볼까요? 마커랑 도안을 한번 쓱 훑고 올게요. 제가 몇 코로 잡아야 되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저의 노트입니다. 사이즈 그레이딩 해놓은 부분에 마이크를 안 했네? 소리 그래도 다 들어갔겠죠? 여기에 사이즈 그레이딩 해놓은 게 있어서 여기에 있는 정보를 보면서 한번 캐스톤을 해보겠습니다. 또 이게 막바지일 때쯤에 새로운 걸 캐스톤을 해줘야 제가 갑자기 할 게 없다고 넋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캐스톤을 하는 게 조금 힘들거든요. 시작이 반이라고 해가지고 시작이 반이니까 한번 그 반을 해보도록 할게요. 뭔가 도안의 정보를 최대한 유출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캐스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거 샘플로는 엑스스몰을 떴거든요. 근데 엑스스몰 똑같이 가고 스몰을 떠볼까? 스몰을 떠볼게요. 스몰을 떠보고 니팅링은 잠깐 빼놓고 제가 캐스톤을 하면서 말을 하는 걸 잘 못해가지고 영상에서 캐스톤을 같이 한 적이 거의 없을 텐데 아마 있으면은 제가 엄청 조용했을 거예요. 오늘 또 무모한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앞판을 캐스톤을 해주고 마커를 껴주고 소매코를 한번 캐스톤을 해볼게요. 오늘 원래 운동 가는 날인데 운동 시간을 선생님이 혹시 좀 앞으로 당길 수 있냐고 물어보셔가지고 괜찮아가지고 앞으로 당겼거든요. 근데 어제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너무 졸려가지고 커피를 먹고 녹차까지 우려 마셨더니 너무 피곤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늦게 아침에 잠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눈 뜨자마자 운동을 갔다 왔는데 운동 가기 전에 정말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아이스티가 있더라고요. 집에 있던 아이스티를 후루룩 타서 마시고 어제 맥도날드 시켜 먹고 제가 맥도날드를 시킬 때는 탄산음료 대신에 커피를 시키거든요. 근데 커피를 그때 먹으면 커피를 2잔 먹은 거니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오늘 운동 가기 전에 쫙 빨고 왔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 미지탑을 업로드를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 식사를 한 번도 안 했네요. 어쩐지 배가 고프더라고. 역시 코 잡으면서 말을 하는 건 앵간한 내공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 너무 헷갈려요. 토크를 조금 잘라서 버리더라도 코수 세는 데 조금 더 집중을 해볼게요. 이게 지금은 엄청 가늘어 보이는데 얘도 생각보다 세탁 후에 부푸는 실이더라고요. 요 며칠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저희 강아지 기관지가 좀 안 좋거든요. 미세먼지 안 좋을 때 산책 갔다 오면은 기관지가 확 악화가 되는 편이어가지고 요 며칠 산책을 못 나가고 있는데 강아지 너무 불쌍합니다. 너무 미안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도. 확실히 봄은 봄이구나 느끼는 게 이 미세먼지라니. 내일 집 근처에서 리네아 전시를 하는데 거기에 구경 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내일이 운전 교육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거의 고지가 눈앞에 보입니다. 마지막 소매를 잡았고 마지막 앞판
앞판은 조금만 잡습니다. 꼬리실이 조금 길기는 한데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 뜨면서 엄청 힘들 텐데 요게 그래도 V넥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라운드넥이면 V는 3단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게 제일 예뻐가지고 이게 단수 규칙이 좀 날리거든요. 엄청 헷갈렸는데 얘는 조금 더 편하게 뜰 수 있기를 조금 기대를 해봅니다. 일단은 코 잡자마자는 엄청 뻑뻑할 테니까 바늘이 좋은지 아닌지 알 수가 없고 첫 단을 떠보고 조금 더 떠보면서 느낌이 어떤지 한번 봐볼게요. 일단은 제가 코를 엄청 꽉꽉 당기지는 않았나 봐요. 제가 엄청 쫀손이라 코를 잡을 때 잘못하면은 바늘이 안 들어가지는데 아니면은 바늘이 좋은 건가? 팁이 굉장히 뭉툭해요. 그래서 이 찔러야 하는 부분을 되게 못 찔러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첫 단인데도 잘 찔립니다. 이게 타코미의 장점이 혹시 그건가요? 여기 이 뭉툭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곳을 찔러주는 것이 장점인가요? 이걸로 한번 이 40짜리 케이블이 감당할 수 있는 코수까지는 이걸로 한번 떠보고 이게 또 그 새들이다 보니까 나중에 소매 분리가 들어가는 스타일이어서 그 최대 코수일 때 보자. 최대 코수에서 187 2배니까 374코인가? 376코인가? 아무튼 400코에 육박하는 코가 케이블에 걸리기 때문에 요 40cm 줄로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한번 최대한 이걸로 떠볼게요. 제 도안들의 특징은 최대 코수가 한 번에 뜨게 되는 최대 코수가 정말 한순간이고 그 외에는 전부 늘려가면서 최대 코수를 향해 가던가 아니면 최대 코수를 찍고 줄임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몸통 코수가 엄청 많아져도 그러니까 바늘이 작아져도 사실은 뜨면서 그 다른 작은 바늘 도안처럼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줄임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 줄임 없이 계속 뜨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재밌게 뜨실 수 있고 기장도 짧은 게 많기 때문에 또 더 금방 끝납니다. 이 바늘의 허들을 어떻게든 낮추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변명하는 저인데요. 그렇게 아무리 쉴드를 쳐주려고 해도 그 다른 설명 없이 3mm에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방법은 한 가지 뿐이죠. 뜰 수밖에 없는 예쁜 도안을 만들면 됩니다. 이거 X스몰이 굉장히 작아요. 저한테도 살짝 작은 느낌이 있어서 가장 아래에 있는 단추는 안 잠기거든요. 잠그긴 잠기는데 핏이 너무 미워져. 걔만 딱 풀으면 예쁜 핏인데. 그래가지고 X스몰 말고 스몰을 한번 떠보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의 계산상으로는 요게 180g 전후로 나가게 될 거거든요. 200이 안 되는 걸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쭉쭉쭉 가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바늘이 진짜 신기한 게 이 뭉툭한 바늘이 잘 찌르네요. 너무 신기하다. 이게 또 바늘 취향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건데도 타코미 바늘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꽤 있어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요게 마음에 들어도 제가 살 수 있는 그 미리수가 얼마 없어요. 저는 바늘을 한 가지의 브랜드로 쭉 뜨지 않고 이 브랜드, 그러니까 니트프로 바늘로 막 뜨다가 치아오고 바늘로 막 뜨다가 타코미 바늘로 뜨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뜨는 편이기 때문에 치수는 한 가지로 통일되는 게 저도 좋기는 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타코미 바늘은 일본식인데 제가 일본식 그게 없다 보니까 한번 일본식으로 잡으면 타쿠미만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데에 걸어놓거나 이럴 때도 가끔 바늘을 쓰거든요. 제가 할머니한테 받은 대바늘, 평면뜨기 하는 대바늘 있죠. 끝에가 막혀있는 바늘. 뭐라고 하던데? 뭐라고 하더라? 기억이 안 나요. 막힌 바늘? 그것도 있는데 걔가 일본식 호수거든요. 일본 호수를 시작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방금 살짝 솔깃했습니다. 근데 타쿠미를 쓰시는 분들은 그러면 도안들이 일본식 도안이 아니면 그 사이즈를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일본 호수 시스템에 맞춰진 도안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잘 활용을 하시나요? 제가 너무 편견과 선입견, 사이즈에 대한 편견이 막 가득 있는 걸까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오늘은 저녁에 친구랑 약속이 있어가지고 요번 단만 후루룩 뜬 다음에 개 산책을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해보고 그러고 준비하고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아마 넥라인이 라운드니까 금방 할 것 같거든요. 넥라인 완성하고 나면은 꽤 말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까지 과연 말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근데 이거 실걸림이 하나도 없네요. 제가 꽤 쫀손이라서 웬만한 바늘에 실걸림이 있거든요. 근데 실걸림이 하나도 없네. 이게 바늘이 작아서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바늘이 작으면 그 케이블이랑 바늘이랑 두께가 더 비슷해지니까 실걸림 확률이 좀 줄기는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타코미에서 바늘을 하나만 사실 거면 저처럼 40cm 사시지 마시고 80cm를 사세요. 가디건 뜰 건데 왜 이렇게 했지? 제가 40cm도 사실 잘 안 쓰거든요. 60cm만 엄청 많이 쓰는데 차라리 80cm로 가는 게 더 바늘을 오래 썼을 것 같아요. 여기 각이 작아지잖아요. 80cm가 되면. 각이 커지는 건가? 각이 커지는 거죠. 각도는 커지죠. 그래서 요 재질이 달라지는 부분에 스트레스를 좀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40cm 사시지 마시고 80cm를 먼저 사보세요. 부인에게도 단추가 7개 들어갔었는데 요거는 단추를 대체 몇 개를 해줘야 되는지 조금 고민이 됩니다. 이게 무슨 단추를 달아줘야 될지도 좀 봐놔야겠네요. 집에 있는 샤스 단추 조금 뒤적뒤적 거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가볍게 바늘 리뷰 할 겸 떠봤는데 지금까지는 뜨는 감이 엄청 좋습니다. 케이블도 엄청 휘지도 않고 실걸림도 아예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지금까지는 진짜 아예 없었고요. 뭉툭한 팁을 선호하는 편은 아니지만 뭉툭한 팁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코를 찔러주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팁도 마음에 들고 괜찮네요. 드디어 사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희는 또 다른 날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캔입니다. 오늘은 4월 20일 토요일이고
서울은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오늘 제가 다소 휑한 민망한 옷차림인데 부디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너무 더워서 얼굴에 지금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거든요. 오늘 비가 내려서 기온은 좀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오늘 생리 첫날인데 비 때문에 날은 차가워져서 배는 차갑지 습도는 올라가서 지금 이쪽에 불쾌지수 폭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배를 잘 덮고 나머지는 좀 이 땀을 말릴 수 있도록 다소 좀 많이 살이 보이는 차림으로 하고 있는데 부디 양해 부탁드리고 정말 민망한 장면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촬영을 꼭 하고 싶은데 지금 비가 와서 흐린데 여기에다가 해까지 지면은 더 최악일 것 같아서 해가 떠 있는 동안에 해는 없지만 낮인 동안에 후루룩 촬영을 하려고 켰고요. 저는 오늘 리네아 전시에 다녀왔습니다. 강남에 있는 모나코 스페이스라고 강남역 9번 출구에 가까운 빌딩에 있는 공간인데요. 그 건물에 저는 처음 들어가 봤고요. 제가 다니던 중학교가 그 근처였거든요. 집도 근처고 근처인 김에 들렀는데 가서 방명록을 작성을 하면은 이런 리네아 컬러의 전구 마커를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후루룩 작성을 해가지고 받아왔고요. 제가 이거를 피드에서 보기는 본 것 같아요. 그 리네아 컬러에 맞게 전구 마커가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그런 귀여운 하소연 글을 본 것 같은데 아무튼 전구 마커 요즘 엄청 많이 쓰거든요. 제가 그 끊임없이 늘림과 줄임, 그러니까 통짜로 뜨는 구간이 하나도 없는 그런 도안을 많이 뜨는 사람이라 가지고 많이 만드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전구 마커가 아무리 많아도 항상 부족해가지고 구해왔고요. 얘네는 또 개봉을 하면 제가 오늘 리네아 전시에 간 목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브랜드의 분들께 어떤 브랜드의 사장님을 만나 뵙고 싶어가지고 간 거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품을 구매를 했을 때 사은품으로 주셨던 요 마커통이 있어요. 여기에 마커를 가득 채워가지고 사은품으로 주셨었는데 요걸 아직도 잘 쓰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거를 까서 넣을 작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리네아에 가서 만나 뵙고 싶었던 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제가 항상 늘 너무 잘 쓰고 있는 요 얀홀더를 제작한 아미의 공방이 수공방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수공방이 여러 명, 그러니까 원래 아미의 니트 공방은 부부끼리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름을 바꾸면서 뭔가 다른 분들이랑 같이 하게 된 건지 자세한 건 잘 못 물어봤어요. 좀 바빠 보이셔가지고 말을 엄청 많이 걸고 싶었는데 참아가지고 말 조금 많이 걸다가 왔거든요. 아무튼 제가 너무 잘 쓰고 있고 이거 너무 잘 써가지고 제가 하나 더 구매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둘 다 정가를 주고 구매를 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 공방 오픈하셨을 때 오픈 이벤트로 정말 파격 할인을 하셔가지고 그때 산 첫 번째 제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 너무 좋다 이러면서 맨날 너무 좋다 이러면서 쓰다가 어느 날 그 제품에 하자 있는 제품을 할인하신다는 글을 봤는데 제가 이미 하나가 있으니까 얘를 또 하나를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하자가 도대체 뭐냐 사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뭐라고 해야 되지? 회전판이 돌아가면서 좀 소음이 난다고 하셔가지고 그걸 하자 제품으로 내놓으셨대요. 근데 저는
두 개를 쓰면서 아직까지도 누가 하자 있는 제품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요 정도 하자로 그렇게 파격 할인을 하셔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그 제품의 퀄리티에 엄청 신경을 쓰시는 사장님이시고, 요게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 그러라고 만드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요거를 휴대하고 다니면서 뜨개를 하거든요. 근데 요번에 방문을 했더니 요런 휴대용 제품도 나왔다고 하시면서 요렇게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로도 감아서 요 야놀더를 쓰고 하니까 요거 원래도 저한테 보내주신다고 저희가 DM을 나눴다고 하셨는데, 제가 주기로 한 건 기억을 잘하는데 받기로 한 건 기억을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요거를 주시겠다고 하시고 택배로 보내주시려고 했는데, 제가 온 김에 이렇게 싸서 주셨습니다. 요거는 아마 아미에니트 예전 계정이랑 새로 리뉴얼된 수공방 계정을 팔로우하면은 팔로우 이벤트로 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마지막 날에 갔다 온 거여가지고 요 이벤트가 오늘까지네요. 너무 유감. 본의 아니게 약 올리는 컨텐츠가 되어버린, 저는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휴대하고 다니시라는 의미로 주신 것 같은데, 애석하게도 저는 그냥 문어발을 늘릴 핑계가 또 더 생겨버린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얘가 있어도 저는 요거를 휴대해서 다닐 것 같아요. 콘사째로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쓸 것 같습니다. 그렇고 요 파우치도 넣어주셨고요. 프로젝트 백도 넣어주셨거든요. 아이고. 프로젝트 백도 주셨는데, 얘 있죠. 이 고양이는 아미에 사장님의 둘째 고양이 뭉치입니다. 사장님이 엘이랑 뭉치랑 두 마리의 고양이를 키우시는데 엘뭉이 해가지고, 예전에는 스토리에도 엘뭉이 사진이 많이 올라오고 제가 하트를 자주 눌렀었는데, 최근엔 제가 인스타를 잘 안 봐가지고 엘뭉이 소식이 올라오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엄청 귀엽고 뽀송뽀송한 고양이들이거든요. 이렇게 장모종이라고 하나? 털이 이렇게 속털 겉털 있어가지고 엄청 빽빽하고 그런 고양이인데, 이런 파우치도 너무 감사하게도 잘 받아왔습니다. 그러고 제가 새로 캐스트온한 게 있어요. 어제 새벽에 캐스트온을 충동적으로 했고 스토리에도 올렸거든요. 요 에어울 우드 컬러가 제가 그람 수를 재보니까 110g이 나왔어요. 지관 포함이니까 아마 70g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요 컬러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지금 레그 워머를 뜨고 있거든요. 처음에 아이코드를 쭉 떠가지고 거기서 코를 주워서 조금 뜨다가 코바늘 맛을 좀 내볼까 해가지고 코바늘 조금 뜨다가 역시 코바늘은 좀 이러고 다시 웨리아스로 뜨다가 그래도 여기에만 대뜸 코바늘 있는 것보다는 한 번쯤은 더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코바늘 한 번 더 살짝 했다가 역시 대바늘로 가야겠다 하고 대바늘로 지금 뜨개를 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70g이 남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뜬 가디건이 150g 정도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70g으로 제가 생각하는 레그 워머 핏으로는 두 개를 뜨기엔 좀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에어울 우드 색상을 비바진에서 100g 더 주문을 해가지고 지금 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빨리 올 줄 모르고 좀 미리 주문을 한 건데 벌써 와 있어요. 벌써 와 있고, 요거 뜨고 나면은 아무래도 실이 좀 남을 걸 아니에요. 또 비슷한 양이 남으려나? 네, 아마 또 비슷한 양이 70g 정도 남을 것 같은데, 이 70g은 더 쓰지 않고 모르겠네요. 제가 또 100g을 추가로 또 구매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긴팔 풀오버 하나 뜰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되는데 아무튼 조금 더 시켰습니다. 이거 제가 이거 다 떴거든요. 레이스 안으로 뜯은 걸 다 떴고 오늘 착용을 하고 싶었는데 날이 너무 흐려가지고 그러고 제가 생리가 터져서 컨디션이 별로 썩 유쾌한 컨디션은 아니어가지고 얘는 좀 컨디션 좋을 때 이렇게 꾸몄을 때 입고 싶은데 오늘은 좀 꾸미기도 싫고 화장도 대충 하고 싶고 그냥 추리닝에 대충 가디건 입고 싶어가지고 에어 가디건 입고 다녀왔거든요. 마커 소리가 나네. 마커를 빼겠습니다. 이게 영상 편집을 하면서 보면 이 소리 자체가 엄청 거슬리진 않아요. 근데 제가 뜨면서 말하면서 여기에 너무 정신이 팔려가지고 저는 제가 편하려고 빼고 가는 편입니다. 아무튼 뭔가 관성처럼 새로 잡은 게 요거여가지고 요걸 뜨고 있는데 오늘 사실은 하고 싶은 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딱 생리가 터져가지고 오늘 하기로 한 거에 반만 해도 많이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영상 촬영이랑 리네아 전시 갔다 온 거 하면은 제가 해야지 했던 거에 대략 반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에어 카디건 오늘 출시를 하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너무 늦지 않으면 오늘 실을 좀 감으려고 하거든요. 전동 와인더가 소음이 좀 있어가지고 너무 늦은 시간에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말에 감는 것도 조금 눈치 보이기는 하는데 평일 낮에 감을 수 있으면 좋기는 한데 요즘 제가 엄청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했을 때 좀 여유가 났을 때 감아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죽음과 삶을 레이스 단독으로 편물을 뜨고 싶어가지고 샀잖아요. 그 코랄빛 바다, 다몽 스튜디오의 코랄빛 바다로 뜬 저거를 조금 수정을 해서 한 번 더 뜨고 싶어가지고 캐스톤을 하려고 실을 감아줄 거고 그래서 지금 원래 전 영상에서 회색 가디건을 캐스톤 한다고 이 타쿠미 바늘에다가 캐스톤을 했는데 그 바늘을 여기로 옮겼거든요. 3mm 바늘은 역시 아무리 많아도 더 있어도 되는 것 같아요. 하도 3mm 작업이 많다 보니까. 리네아 전시를 갔다 온 후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의외로 저는 볼 게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페어류를 잘 못 봐요. 주위가 산만해져가지고 제가 또 잘 못 보는 게 올리브영이나 그 비슷비슷한 뭐 세포라라던가 이렇게 엄청 많은 브랜드를 좁은 공간에 빽빽하게 채워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제가 잘 못 보거든요. 근데 그 핸드메이드 페어도 그렇고 이 리네아 전시도 그렇고 좀 비슷하게 좁은 공간에 많은 작가분들을 소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저랑은 잘 맞지 않았고 그러고 거기에 이제 작품을 가져오신 분들 작품을 봐도 제 취향인 작품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이것저것 구경할 생각으로 갔다가 아미에님한테 인사만 드리고 빠르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실험적인 작품들을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리네아 전시의 특성상 보그니팅 자격증 반도 있고 사범님들도 많으시고 하니까 아무래도 정석적으로 가게 되는 그런 보수적인 작품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의외로 코바늘 작품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대바늘 작품보다는 코바늘 작품들이 조금 더 눈에 들어왔고 뭔가
돈을 써야지 하고 생각하고 갔다가 의도치 않게 지갑을 아끼고 돌아온 그런 날이었습니다. 제가 뭔가를 살 거는 없었어요. 아미의 사장님께서 저한테 선물을 흠뻑 주셔가지고 이미 충분히 뭐가 많아가지고 괜찮았습니다. 제가 이제 레이스 단독으로 된 저 니트를 완성을 했잖아요. 근데 그 니트에 레그워머랑 같이 코디를 하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레그워머를 뜨고 있는데 쭈님이 수평기를 샀거든요. 저도 수평기를 주문을 이번 공구에 했는데 쭈님은 더 전에 수평기 공구할 때 해가지고 수평기로 이미 레그워머를 하나 짜가지고 게시글을 올렸던 것 같은데 스토리만 올렸나? 암튼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서 레그워머 뜨지 말고 수평기로 밀라고 그랬는데 저는 또 레그워머를 뜨고 있습니다. 이 레그워머는 손으로 떠야 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중간에 코바늘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코바늘은 100% 수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작업으로 레그워머를 뜨고 있는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나팔바지 같은 느낌으로 퍼지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늘림을 계속 넣으면서 이걸 떠주고 있거든요. 나중에 되면 코수가 제 몸통 코수 한 허리쯤 정도 코수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마무리할 때 가터로 할지 아니면 한 번 더 코바늘로 마무리를 해줄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귀여울 것 같아요. 지금 마음으로는 코바늘에 조금 더 기울었는데 여기가 이제 가장 코수가 적을 때 코바늘 한 건데 그래도 코수가 너무 많긴 했거든요. 제가 코바늘 싫어 사람이라 가지고 조금 그랬는데 나중에 마무리할 때는 코수가 훨씬 많을 걸 아니에요. 한 1.5배 정도 더 코수가 많을 것 같아가지고 고민이 됩니다. 이거를 얼른 떠서 너무 더워지기 전에 한번 코디를 해보고 사진을 찍는 게 저의 희망사항? 목표까지는 좀 거창한 것 같고 안 될 수도 있어가지고 그때까지는 얘를 조금 주력으로 떠볼까 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다른 날에 또 만나 뵙도록 합시다. 그때는 제가 조금 더 갖춰 입고 오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캔입니다. 오늘은 4월 23일 화요일이고요. 제가 오늘 뜨려고 가져온 윕은 요 바늘이야기에서 구매했던 콘사 네이비로 구매하고 마음에 들어서 그레이로 또 구매한 슈퍼파인 메리노울 콘사로 저는 토요일에 출시했던 에어 카디건을 지금 라운드넥 버전으로 떠보고 있거든요. 제가 V넥 샘플을 브라운으로 떴었는데 그거는 X 스몰 사이즈로 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스몰 사이즈로 한번 떠가지고 엄마도 같이 입을 수 있으면 같이 입을 수 있게 떠보고 있고 원래는 어제 소매 분리를 해가지고 오늘 촬영을 할 때 소매 분리가 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이게 한 단에 400호가 넘어가면서부터 코수의 압박이 살짝 있어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라운드넥 어떻게 보여드릴 수 없네요. 소매 분리를 하고 나서도 라운드넥의 형태는 보여드리기 힘들 것 같은데 버튼밴드를 달고 나면은 얘네가 힘이 좀 생겨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제 소매 분리를 못했으니까 오늘은 한번 소매 분리를 목표로 떠보도록 할게요. 이게 제 도안들이
통짜로 뜨는 구간이 없이 매 구간마다 조금씩은 기법이 들어가다 보니까 뜰 때 한번 이제 잡기 시작하면 이 구간까지는 다 떠야지 하는 목표가 좀 생긴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구간이 짧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 구간을 끝내고 나면 여기까지만 할까 했다가 여기가 끝나고 나면 여기까지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뜨게 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어제 좀만 더 하면 소매 분리가 될 것 같은데 하다가 한 5시간을 뜨고 안 되겠네 이러고 포기하고 에어울로 뜨고 있는 레그 워머를 잠깐 떴습니다. 근데 걔는 지금 늘림 줄임 없이 원통으로 무매 상태거든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그런 거예요. 늘림 줄임 없이 기법 없이 원통 무매 너무 힘들어가지고 조금 뜨다가 그래도 1시간은 떴나? 1시간도 못 떴나? 그러고 드랍했습니다. 그래서 쟤는 생각이 날 때 짬짬이 뜨는 전략으로 어떻게든 떠서 완성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함께하는 음료수는 홍차이고요. 오랜만에 차를 마시는데 차 자체가 오랜만은 아닌데 오늘은 커피 대신에 차를 마시려고 하거든요. 그런 날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제가 토요일에 에어 카디건을 출시를 했는데 엄청 많이 기다리셨나 봐요. 보통 도안이 출시가 되면 리그램 이벤트를 하고 리그램 이벤트에 당첨이 될 수도 있으니까 보통 구매를 좀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리그램 이벤트가 지나고 나면 당첨이 안 됐네 이러고 약간 뜨고 싶었던 마음도 사그라들어서 딱히 구매로도 이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최근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요 에어 카디건은 리그램 이벤트를 올려놨는데 엄청 기다리셨나 봐요. 그래서 리그램 이벤트를 안 하시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리그램 이벤트에 정작 참여하신 분들은 별로 없고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리그램을 하신 분들 말고 그냥 그 출시가 반가워가지고 응원 댓글 이런 거 달아주신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체감상으로는. 아무튼 원래는 한 도안 안에 요 라운드넥 버전까지 해가지고 조금 이제 꽉 찬 구성으로 도안을 내고 싶었는데 엄청 많이 기다려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기다려주시면 빨리 내고 싶잖아요? 그래서 네크 라인이 한 가지밖에 없는 상태로 출시를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만큼 이번 도안은 기존의 도안 가격보단 조금 저렴하게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시를 하고 저는 라운드넥이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라운드넥으로 한번 떠보고 있고요. 라운드넥 버전이 예쁘게 나오면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저가 좀 고민이에요. 네크 선택지를 더 늘리면서 도안 리뉴얼을 하면서 뭔가 가격을 올리면은 따로 도안을 올려놔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기존에 구매하셨던 분들도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전송을 해드려야 할지 그게 좀 고민입니다. 이게 참 도안 작가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아니지. 사실은 도안 작성하고 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비교적 쉽게 쓰는 편이긴 한데 그러니까 보시는 분이 쉽게가 아니고 제가 쓰기 쉽게 쓰는 편인데 아무래도 저는 번역도 제가 하고 하다 보니까 문서 작성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요즘 에어 카디건이 아주
잘 나가고 있어서 저는 엄청나게 감사한 요즘입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 나가서 여태까지 제가 했던 유니크 디자인에 대해 또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도안이기도 했는데, 그 유니크한 스타일의 디자인은 아무래도 제 욕심이고 제가 입고 싶은 거를 뜨는 거다 보니까 그런 거 계속 만들 것 같고요. 이런 기본 스타일인데 제가 선호하는 핏으로 나오는 기본 스타일을 라인을 조금 늘려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기본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요거랑 제가 봤을 때는 레이커스 자켓 정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기본 3mm 라인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구독자분의 추천을 따라서 타코미를 살 때 3mm를 사기를 잘 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고 제가 레이스 단독으로 된 옷이 완성이 돼서 입고 나갔는데 딱 다 마음에 들어요. 정말 의외로 꽤 수정할 부분이 많을 줄 알았는데 많은 부분들이 마음에 들었고, 딱 마음에 안 드는 거 한 가지가 밑에를 고무단 처리를 했는데 그랬더니 뒤에서 봤을 때 핏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몸통의 끝단 마무리만 수정을 들어가고 나머지는 뭐 그대로 해서 사이즈 그레이딩 좀 해보고 그러고 나면은 무료 도안으로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이스 단독으로 뜨는 거다 보니까, 게다가 3mm이다 보니까 뜨시는 분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무료 도안으로 오랜만에 두 번째 무료 도안으로 낼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안 그래도 요즘 계속 무료 도안을 하나 더 내고 싶었어요. 근데 도안을 만들어 놓고 나면은 얘를 무료로 하기엔 약간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료로 안 내고 있었는데 그 도안이야말로 무료로 내기에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오랜만에 유캔의 무료 도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것도 4월 내로 내고 싶은데 그건 무리일 것 같고 5월 중에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도안을 쓰면서 뜨지 않았거든요. 일단 떴는데 다시 한번 떠보면서 도안을 적어 놓고 정리하고 하면은 이제 5월 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샘플로 뜨려고 죽음과 삶 시를 감아놨고요. 제가 이번 달 말에 쩐유님이랑 리즈님이랑 평양냉면을 먹으러 가기로 해서 그날 카트도 할 건데 그때 캐스톤에서 가져갈 거기 때문에 조만간 캐스톤을 해야 됩니다. 오늘 23일인데 5일 남았거든요. 만나는 날까지. 여기 감아놓은 실 이걸로 뜰 거기 때문에 빠르게 캐스톤을 해야 됩니다. 제가 내일 운전면허 주행시험을 치러 가거든요. 근데 내일 돌풍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날짜를 바꿔야 되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주행시험을 빨리 치고 시력 교정술을 하고 사무실을 알아본 다음에 개업해야 되거든요. 지금 사무실을 2군데밖에 아직 못 봤는데 제가 그래도 10군데는 보고 하겠다고 다짐을 했으니까 적어도 그 반은 되는 5군데는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봐둔 데 중에 몇 군데, 한두 군데 정도 연락을 해서 갔다 오려고 하는데, 내일 어떡하지? 괜찮을까? 시험을, 날짜를 진짜 옮겨야 되나 생각하고 있어요. 이따가 영상 촬영이 끝나고 전화해서 한번 문의를 해봐야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오랜 기간에 걸쳐서 면허를 따기는 따게 되는데, 물론 붙어야 따는 거지만, 떨어진다 해도 금세 다시 재시험 봐서 뭐 금방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후루룩 갑자기 덜컥 딸 줄은 몰랐네요. 오래 걸리기는 오래 걸렸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되게 오랫동안 제 버킷리스트에 있었던 목표를 달성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원래 자전거도 못 타고 운전면허도 없었는데 자전거는 2022년에 배웠거든요. 2022년에 배웠고 올해 면허를 따게 되면 드디어 되게 캐캐 묵은 버킷리스트들이 깔끔하게 달성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캐캐 묵은 버킷리스트가 있나요? 저는 뭔가를 시작할 때 두려움이나 불안이 되게 앞서는 스타일인데 완벽하게 하고 싶기 때문에 손조차 대지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정말 일단은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면허를 딸 때는 10년 전의 경험도 있기도 있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조금 더 여유도 생기고 예전처럼 막 완벽하게 해야겠다는 강박도 조금은 운전 면허에 대해서는 사라져서 안 되면 또 하지 뭐 하는 마인드로 하니까 괜찮았거든요. 근데 또 사무실 알아보고 이런 데서는 또 똑같이 두렵고 망설여지고 하네요. 제가 얼른 개업을 해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뜨개수다에 댓글이 별로 안 달리더라고요. 보시기는 보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뜨개를 하다가 댓글을 쓰고 하는 게 쉽지는 않기는 하죠. 근데 영상이 비공개로 올라갔던 거를 뒤늦게 봐서 공개로 체인지를 하고 이제 며칠 이내로 제가 편집해서 원래 올리던 시기에 올렸는데 그 두 영상 다 댓글이 안 달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딱 한 분이 달아주셨는데 댓글이 저에게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런 거는 사실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여러분들이 잘 봤다는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댓글밖에 없어요. 그래서 댓글을 적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랜만에 댓글 국어를 하네요. 예전에 댓글 국어를 좀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달아주시고 그랬는데 역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가 봐요. 앞으로도 꾸준히 댓글을 써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게 정말 재미거든요. 거기에 답글 달고 이런 게 또 소소한 재미예요. 그러고 인스타그램에서도 그냥 뜨개 후기 같은 게 올라오면 그거를 리스토리라고 해야 되나? 스토리에 공유하는 식으로의 소통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좀 안 하고 줄이고 안 하고 제 뜨개 일상을 조금 더 많은 비중으로 보여드리는 중이거든요. 그게 혹시 인스타그램으로도 저와 소통하시는 분이면 어떠셨는지
알려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 마팔 인친이셨던 분들이 도안을 하나둘씩 내시면서 도안 작가로 데뷔하시고 나서는 도안 후기 같은 게 스토리로 많이 올라오는데 제가 그런 거를 몇 분을 보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런 분들의 스토리는 관심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조금 더 자기 일상도 섞고 작업 과정도 섞고 하는 게 더 보는 재미는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뭐 뜨는 과정은 딱히 안 올렸던 것 같기는 한데 완성된 다음에 입고 나간 착용샷이라던가 그런 거를 간간히 올렸던 것 같아요. 말 나온 김에 오늘은 이거 뜨는 거 한번 뜨는 과정을 올려볼까 봐요. 지금 이제 소매분리 거의 직전인데 그쯤 되면은 이 도안의 최대 코수가 되거든요. 최대 코수가 460코 정도 되나? 그래가지고 한 줄을 뜨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20분 영상을 켠 지 20분 정도 됐는데 물론 이런저런 얘기한다고 앞에 안 뜬 시간도 있긴 하지만 한 단을 뜨는데 대략 10분 정도 든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어쩐지 어제 소매분리 된다 이러면서 뜨는데 계속 뜨는데 안 되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코수가 더 적기는 했겠지만 오늘이야말로 소매분리합니다. 오랜만에 이 치아오고 꺼내가지고 뜨게 하고 있는데 치아오고가 나뭇결이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많이 서걱거리는 것 같아서 저는 코팅이 좀 빡세게 되어 있는 진저나 심포니를 쓰고 아니면은 랜턴문처럼 나무 자체가 매끈하고 단단한 그런 바늘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 바늘을 선호하고 근데 3mm 바늘이 여기저기 걸려있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남아있는 3mm 바늘을 쓰고 있는데 엄청 바늘이 엄청 반질반질해졌어요. 약간 태닝도 됐고 반부가 원래 살짝 밝은 갈색이잖아요. 지금 양기름을 흠뻑 먹어서 살짝 어둑한 색상이 되었습니다. 너무 웃겨요. 지금 타쿠미도 에어울로 뜨고 있는데 원래 처음에는 사각사각 소리가 엄청 많이 들렸는데 지금 번질번질해졌거든요. 하나를 F5 하기 전에 벌써 길들여져 버렸다. 나무 바늘들은 그런 재미가 확실히 있긴 한 것 같아요. 길들이는 맛. 그러고 타쿠미 뜨면서 진짜 좋은 게 실걸림이 진짜 없더라고요. 저는 쫀손인 편이라서 아무리 실걸림이 없는 편이라 해도 약간의 실걸림은 거의 느끼거든요. 거의 항상. 근데 타쿠미는 정말 실걸림이 없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여름실을 또 떠봐야 알 것 같기는 해요. 여름실을 한번 떠볼까 봐요. 요즘 여름실 너무 사고 싶어서 드릉드릉 거리는데 이미 제가 갖고 있는 울실로도 지금 뜨고 싶은 프로젝트들이 드릉드릉 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실 사는 걸 좀 자제를 하고 머릿속에 있는 걸 먼저 뜨는 방향으로 최대한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언제 고비가 풀릴지 모르겠어요. 지금 가장 사고 싶은 여름실은 열매달 이틀에서 올해 새로 출시한 글로리였나? 아무튼 여름실이 출시가 됐는데 제가 오밀조밀 잡화점 오프라인 샵에 갔다가 그 실을 보게 됐어요. 엄청
시원하다고 사장님이 보여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시원한 거 원탑은 솜솜뜨개의 스무디 정말 원탑이고요. 한여름에 입어도 한여름에 기성복보다 훨씬 시원하고요. 정말 시원함은 원탑이에요. 제가 손발이 좀 찬 편이라서 보통 콘을 이렇게 만지면 아무리 시원한 여름실이어도 제 손이 좀 더 차갑거든요. 근데 스무디는 딱 만졌을 때 제 손보다도 더 차가웠어. 감동 먹고 그 자리에서 사가지고 바로 한 옷 두세 벌 뜨고 또 감동받아서 2콘 더 샀거든요. 그래서 총 3콘을 사가지고 떴고 중간에 소라색이 모자라져가지고 그때 릴루님한테 남은 자투리 콘사를 나눔 받아서 엄청 떴고요. 스무디 지금 화이트만 약간 소량 남아있는데 그걸로 크롭한 민소매는 나오려나 싶어서 스무디 자투리는 제가 어디에다가 팔거나 그러지 않고 알뜰하고 알차게 다 써먹었습니다. 검은색 스무디가 남았을 때는 그걸로 강아지 리드줄을 떠서 썼었거든요. 코바늘로 떴었는데 코바늘로 뜨니까 좀 더 짱짱해지잖아요. 근데 언니는 아무래도 손뜨개 작품이다 보니까 이게 망가질까봐 무섭다면서 잘 안 쓰더라고요. 강아지가 이렇게 당길 때 언니가 당기면 뭔가 끊어질 것 같은가 봐요. 근데 니트의 조직력이 그렇게 약하진 않잖아요. 한번 코수를 세볼게요. 88코가 되면은 소매 분리를 하거든요. 아직은 분리가 아니고 마지막 늘림단입니다. 20분 있다가 저는 소매 분리를 할 수 있어요. 어머, 소매 분리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어느새 많이 지나버렸네요. 그럼 잠깐 영상을 끊고 소매 분리를 하고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매 분리를 해서 왔습니다. 지금 한쪽 소매에 88코이기 때문에 거의 180코 정도가 빠져서 이제 원래 460코 정도 됐던 최대 코수가 지금 한 300코 조금 안 되게 줄었거든요.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소매 분리 하면서 저는 가마코 한 단 다음 단까지, 그러니까 가마코 한 거를 안뜨기로 한번 떠줘야지 소매 분리가 딱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 단 더 떠주고 왔는데 이렇게 소매 분리가 됐습니다. 조금 원래 뜨던 사이즈보다 커가지고 신기한 기분이에요. 여기가 라운드 넥인데 메리어스라서 계속 말려 들어가가지고 V처럼 보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파서 여기까지 와줬고요. 이게 이렇게 말려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오늘은 목표 뜨개까지 했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만나도록 해요. 즐거운 뜨개 시간 되셨길 바라고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